우리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필근 의원한테 우리가 재생을 어차피 이 지역을 활력 있게 해야 되는데 먼저 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드리니까 오늘 경기도 또 수원시 협조를 얻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하고요.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재생 유길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 재생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년간 도시계획 학자였습니다. 연구소도 있었고 또 대학에서 교수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수원 시민으로서 수원의 부시장직을 5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배운 거, 또 연구하고 주장한 것을 실천할 계기가 생긴 거죠. 열심히 일하긴 했습니다만 돌아보면 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각한 바를 구현할까 그래서 정치를 지금 시작하는데요. 그때 주로 많이 고민했던 것이 도시 재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제가 선거 공약으로도 이 도시 재생을 넣었어요. 채택이 됐고 또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서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다 보면은 정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국토부 집행부들하고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뭐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래의 도시를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가는 것인가. 도시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일하고 먹고 마시고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는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또 진화하고 소멸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많은 지방도시, 우리나라 지방도시가 이제 소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가만히 지금 상태로 놔둬도 30% 정도의 지방도시들이 20년 내에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저는 40%, 50%도 없어진다. 절반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했던 칼럼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세계 최하입니다. 1인당 여성이 일생 동안 출생할 비율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올해 출산율이 0.9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하위라서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소멸된다. 물론 예외로 우리 수도권 도시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런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도시는 어딜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벤치마킹할 도시는 어딜까요? 이 도시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마스다라는 신도시입니다. 이것은 쿠웨이트 아플라라는 신도시인데요. 여기는 영국에서 설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돈을 지원해서 만들어지는 사막 속의 도시고요. 여기는 쿠웨이트 아플라가 돈을 지원하지만 계획과 설계는 한국 LH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이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드디어 신도시를 수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둘 다 스마트 시티를 지향합니다. 완전 100% 에너지를 자립합니다. 태양열 등은 쓰레기도 완전히 안에서 제대로 처리하고요. 안에는 자동차, 휘발유, 디젤 자동차는 전면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밖에 없고요. 자동차도 조그만한 1인용 자동차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일 일이 없는 교통사고가 날 일이 없는 거죠.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언제 완공되느냐? 4만 5천 명을 염두에 두고 2030년, 여기도 2030년. 이 두 도시가 같은 아랍권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지금 경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길까 영국이 일까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개념의 취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제가 이쪽 관계자들을 계속 질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바이에 가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만약 저는 한 5번, 6번 갔다 왔습니다. 자, 또 다른 포인트 압둘라의 마스타르하고 압둘라인데요. 이렇게 7가지의 제로 카본, 탄소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다. 쓰레기가 제로다. 또 교통이 아까 말한 인간 중심적이다. 에너지가 완전 자립되었다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 도시를 생각하면 또 꼭 빼놓지 않을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인데요.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1차 농업에서 1차 산업단지로 겪었던 시대가 한 200년. 1차에서 2차가 한 100년, 절반으로 줄었죠. 2차에서 3차, 최근이 3차입니다만, 이건 50년 정도 됐습니다. 자, 4차는 얼마나 될까? 대략 보면 절반 정도 세계적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마 예견컨대 2, 30년 정도의 4차 산업혁명이 있고 그 뒤에는 또 5차, 6차가 갈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빠르게 변화해서 지금 그래프처럼 이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꺾는 이런 변곡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잘 추이를 봐야 됩니다.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기술적 측면의 발전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 우리 주권적인 측면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아까 전체 이야기한 것은 스마트시티고 하나는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도시의 집행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 거버넌스가 이제는 우리 시는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만 더 가면 모든 시가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집정민주주의를 우리가 직접 실천하게 될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기술 중심주의의 도시냐 사람 중심의 도시냐 문재인 정부와 수원시는 일찌감치 사람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 중심적으로 가고 자본 중심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시민의 주권이 말살되니까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정민주주의 시대로 지금 가야 된다. 그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재생으로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들었는데요.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성장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신도시 개발이 굉장히 완전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이제 오늘 정부가 11일 11시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데요. 대부분 그거 외에는 대부분 도시 재생 시대로 전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도시 재생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전국에 강연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시 계획이 도시 재생으로 언어가 치환됩니다. 계획 자체가 뭐냐 그러면 재생입니다라고 하고 이 재생의 정책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도시 재생 시대가 왔구나.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만든 게 아니구나. 사실 재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것은 아니고 학자와 행정가들이 도시계획보다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생 시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2013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을 국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천억 정도를 국가가 돈을 투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 투자하죠? 50조 원입니다. 예전에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국가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용을 처음에는 50조를 드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인수위에서 설계할 때.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50조를 투자한들 지금 반성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쇠퇴 지역의 3분의 1도 재생을 못 시키고 3분의 1은 그대로 닥쳤던 개초다봇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시대를 접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재생 뉴딜이라는 걸 발표했을 뿐이고 이 사업은 이름이 좀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20년, 30년 갑니다. 전 세계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10년, 20년 빨리 재생 시대를 맞았던 미국과 영국과 일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2017년 선거 때 공약을 냈죠. 50조를 놓고 매년 100곳을 해서 500곳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왜 나왔느냐를 역대 정부별로 이렇게 쭉 추적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는데 어쨌든 이 뒤에는 그러면 안 하느냐 계속 간다 이거죠. 우리는 성장 과정, 광역 발전 과정, 계획 과정, 균형 발전, 지역 특화 이런 역사적으로 60년대부터 쭉 시간을 지냈는데 지금은 재생 시대고 포용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출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위기라고 했던데요. 이 인구가 0.9명의 합계 출산율을 가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5,30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해서 2100년에 지금 시나리오는 2,800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저는 2,500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위기가 있고요. 저성장 시대입니다. 또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는 너무 많이 들으셨고요. 저성장을 얘기 좀 드렸는데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그래프가 지금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쭉 추적을 해봤더니 김영삼, 김대중 이런 시대부터 쭉 1%씩 떨어져 왔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뒤에 뭐가 있었죠?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부터 쭉 떨어져서 지금 2%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올라가느냐?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평을 그리느냐, 더 하락하느냐만 남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견뎌야 된다. 이 저성장을. 국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 한 쉽게 경제가 그래프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예상을 하고 견뎌야 됩니다. 요 그림이 우리나라 전국이 쇠퇴한 그림을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거의 전체가 쇠퇴했습니다. 우리나라 읍면동을 숫자로 이야기하면 3,300개 정도가 되는데 5가지 지표, 쇠퇴의 지표, 우리나라가 어디가 쇠퇴하느냐를 따지는 지표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했다, 5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걸로 넣어보니까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빨간색이 더 늘어나서 3,300개 중에 2,200개가 쇠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시의 쇠퇴, 또 도시 공동화, 또 그러면서 그래서 더 도시 관리 비용이 늘어나서 재생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양극화, 빈부격차, 도시의 불균형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수원시만 좀 따져봤는데요. 쇠퇴와 관련되는 모든 변수들, 인구 변화율, 노령자 지수 등의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빨간색이 되면 될수록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제일 나쁜 겁니다. 자, 우리 장안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북수원권인데요. 북수원권을 보면은 빨간색이 비교적 많습니다. 사업체 종사자들은 조금 낮고요. 소형주택 비율도 낮지만 다른 거는 대체로 붉은색입니다. 우리 수원의 4개 구별로 따져보니까 장안구가 쇠퇴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4개 구별로 평균 아파트 평균값을 따져봤더니 불행히도 장안구가 제일 낮습니다. 팔달구보다 더 낮고 거창구보다 더 낮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위기에 왔다는 거죠. 구별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 또 저 같은 정치인들이 열심히 나서야 됩니다. 행정가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주 세세하게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을 주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시도의원들이 그걸 받아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시에 내야 되고 도에 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잘 합의해서 내는 게 좋습니다.